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입니다. 오늘은 유럽 에너지 위기 수혜주 마지막 현대미포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 그렇죠. 한국카본,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했는데 제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제가 조선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조선주에 대한 접근이 좀 늦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카페 친구들이라든지 우리 유튜브 친구들, 그다음 블로그 친구들이 좀 늦게 반응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휴 내내 제가 공부를 했는데 사실 6편을 만들었는데 3편이 음성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음성 녹음을 실패하면서 다시 이것을 재만들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제 이 숨겨진 그 노고를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 미포조선 한번 봅시다. 최근에 조선주가 뭐 호황을 누리죠.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LNG선의 그 70%를 103개인가가 나왔는데 그중에 78척인가를 한국이 수주하는 이 놀라운 상황에서 안 살 수는 없죠. 항상 조선주를 제가 25년 동안 봐왔는데 먼저 Q가 늘어요. 항상 Q가 늘어요. 그 다음에 P가 늘어요. 그리고 항상 이 P가 Q가 늘고 콕대기를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그러 사라지는 그런 모습인데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사그라들지 않고 한 2, 3년은 가는 그러한 속성을 보입니다. 지금이 이미 발목에서 시작해서 무릎 정도까지는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 미포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현대 미포조선은 그룹 관계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 재무 역시 순현금 상태로 가장 건강하다. 순현금 상태이다. 네, 좋은 말들이 나오네요. 수주 잔고 역시 매출 규모를 감안하면 대형 조선사보다 많지 않은 편이다. 수주 잔고는 많지 않다. 이런 상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더 많은 비싼 것을 채울 수 있는 거죠. 도크를. 기존 저성가 물량이나 대형사보다 빠르게 소진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긴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동안 많이 채우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좋은 수주잔고가 적었다는 게 향후에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주력 선종의 수요가 이제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해와 올해의 강력한 시장 회복이 야기될 수 있는 수주 모멘텀 피크아웃 우려에도 가장 자유로운 편이다. 지난해와 올해의 강력한 시장 회복이 이야기할 수 있는 수주 모멘텀 피크아웃 우려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편이다. 네. 이제 LNG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피크아웃을 쳤다는 분들도 있는데 동사는 다양한 것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MR 탱커라든지 그다음 BC, 그다음에 PC, TC 이러한 선들을 만들고 있는데 특수선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력 선종의 선박발주가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그룹 관계사와 동일한 프리미엄 부여도 가능하다. 그렇죠? 주력 선종, 네, 퓨어 캐릭터, 트럭 캐리어,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것들, MR 탱크선 것들, 네, 중규모의 석유화학 제품을 하는 것을 MR 탱크라고 하죠. 하반기 수주 강세를 전망하면서 화학선 PC선 시장의 운임 상승 등은 긍정적이다. 이런 것들이 동사가 현재 매력 포인트로 우리에게 나서는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라고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59,000원까지 갔던 게 동사가 지금 10만원이니까 딱 더블이 났네요. 바닥을 치고 1차 상승을 마친 상태이다.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할 것이냐. 지금 시총이 4.3조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 생각 같은 힘이 좀 딸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1차 상승을 마쳤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에서 조정이 들어오면 들어가지 지금은 올라올 때마다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MACD 기술적 지표도 피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현대 미포조선이나 이런 건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이익 실현 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와 외국인들 하루도 안 빠지고 사네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향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조선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기관이 더 달라붙어준다면 추가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매도에 나서고 기관들이 또 매수에 나서는 그런 상황. 그래서 반대일 경우에는 옆으로 흐를 확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외국인들의 이 지속적인 매수가 끝날 것인지 지속될 것인지 8월 말 정도에 가면은 결판이 날 거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동사는 어떤 회사인가? 동사는 선박을 제조하죠. PC선. PC선은 뭡니까? 정유선이죠. 정유 운반선을 우리가 PC선이라는 PC선 벌크선을 말하죠. 벌크선. LPG선은 우리 LPG를 싣고 가는 PC, TC선은 뭐냐? Pure Car and Truck Carrier. 우리 자동차 운반선을 PC, TC선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선종을 만드는 회사다. 그렇죠? PC선은 5만 톤급 기준으로 100만, 4,100만 달러가 기본적인 가격이고 LPG선은 100만, 5,400만 달러 이렇게 가격들이 형성이 돼 있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LNG선에 비해서는 가격을 좀 싼 중형 그러한 선을 만들고 있다. 특수선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의 가장 큰 의존은 글로벌 경기 상황에 가장 많이 의존을 하죠. 또한 다양한 정유, 화학, 자동차, 그리고 뭐 벌크 캐리어니까 곡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호황이 있어야 동사의 선박이 증가하는데 최근에 이러한 호황기가 나타났던 거죠. 이전에 LNG선으로 살짝 변동이 되지만 동사의 이러한 신규 선박 건조 물량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대신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 부분을 예측하기가 참 힘들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1차 상승에 왔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봅시다. 2분기 일회성 비용 등으로 당사 및 시장 컨센서스를 하했다. 동사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9,354억, YOY로 29.4%나 증가를 했죠. 근데 영업 적자가 66억이 나타났습니다. YOY로 적자를 지속하였고 순이익은 375억으로 YOY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여기가 환해서 이익이 나온 것 같아요. 매출액은 건조 물량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약 200억가량의 강제가 비용이 발생해 소폭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역시 후판 가격, 강제 가격이 올랐네요. 미래 강제 가격 결정을 변경하면서 일시적 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200억 정도를 미리 떨었던 것 같은 게 아닌가, 비용을 발생을 미리 시켰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 소폭 적자는 발생을 했다. 그 원인이 약간 회계 규정을 변경하면서 보수적으로 갔다고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환율 상승 효과가 242억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강제 가격 오르는 것에 대해서 충당금을 쌓는 것을 이미 상세를 했고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핵심이 환율 상승이네요. 환율 상승, 강제 가격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강제 가격이 하락한다면 동사 이득이고 환율 상승이 이제 동시에 빠진다면 또 트레이드 오프가 또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환율 약세, 강제 가격 상승을 환율 약세가 이기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데 최근에는 이제 철강 가격이 좀 빠지고 환율도 살짝 약세, 강세로 돌아서는데 생각만큼 큰 강세가 아니기 때문에 배나 조선업을 하는 회사에게 좀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환율은 약세를 약간 지속하면서 빠지지만 적게 빠지고 원재료 가격인 강제 가격이 많이 빠진다면 유리한 거죠. 따라서 순이익은 예상보다 큰 환관련 이익 덕분에 402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를 반영하여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향후 외환 손익에 따라서 올해 연간 순이익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도 구상을 하고 있다. 외환 손익이 중요하네요. 이는 회사가 미래 비용 요소들에 대해 미리 보수적 가정을 적용하면서 손실을 선반영 상태이고 차익금이 없는 재무구조 덕에 세전 이익에 반영될 이자 비용이 많지 않는 것도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 부분이 큰 투자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애널리스트가 건조량만 늘어도 실적 개선을 보여주는 동사는 건조 단가가 상승하는 2023년에는 더 기대가 되고 있다. 프라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자 축소 이유는 건조량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로 고정비 커브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며 아직까지 건조 선박의 단가 상승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인도하는 선박들은 주로 수주한 시기가 2020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0년에 PC 성과가 연중 상승세를 보이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PC선 온유 운반선의 가격이 연중 상승세를 올라가기 전 단가가 지금 분할해서 들어온 거죠. 지금은 PC선이 올라가는 거죠. PC선이 뭡니까? 석유 운반선인데 석유 운반선은 유럽이라든지 각국의 에너지 문제로 많이 건조가 될 수밖에 없고 부르는 게 가격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하반기 인도 예적인 선박에서는 2021년 수주 물량 비중이 조금씩 늘어날 예정에서 마진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속사를 잘 설명한 애널리스트 리포트였습니다. 네, 최근 대형 컨테이너선과 5만 톤급 탱커 제품선 가격의 신조선가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죠. 네. 47,000에서 5만 1,000급 PC선, 온유 운반선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를 거고 컨테이너선은 살짝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 PC선이 동사의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가격 움직임을 보아서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중형 석유 제품 운반선 MR 탱커라고 하죠. 용선료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서 여기에 관련된 선가, 신조선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22년 항목별 글로벌 해상 물동량 전망을 한번 봅시다. 뭐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습니까? 오일 프로덕트, 가스, 케미컬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동사에게 유리한. 동사는 뭐 PC선, 그렇죠? 그 다음에 PC, TC선 이런 것들, 케미컬선 이런 것들, 특수선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동사에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시현할 것이다. 3분기는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다. 강제 가격을 미리 선반영하고도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0.7%로 현대중공업 0.5%, 삼성중공업 마이너스 17.9%보다 좋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강제가 인상 영향 등이 없다면 2분기 흑자 전환도 가능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제 가격, 철판 가격 오르는 것을 미리 선반영을 해서 떨구는 거죠. 이익에서 떨구는 거죠. LPG선, 고사양 피더 컨테이너선 매출 비중 증가 등으로 상분기 흑자 전환할 것으로 동사에 대한 미래 전망은 브라이트하다. 동사의 수주도 증가할 전망이죠. 6월까지 동사의 수주는 22.3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 62%를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은 국내 조선사 가운데 가장 낮은 상황이죠. 하지만 주력 선종인 정유 운반선 PC선의 용선료가 지난해 평균 12,429달러에서 7월 29일 24,00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는 것은 PC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 정유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를 의미를 하고 있죠. 이걸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나라 조선사가 바로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거죠. 수주할 수 있는 도쿠 여유도 상대적으로 많아서 가격이 좋을 때 도쿠가 비어있다는 것은 신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도 수주 성과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우리 MR 탱커선의 수주도 증가하네. MR 탱커선이라는 것은 중형급의 석유 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선인데 주력 선전 업황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력 선종이 MR 탱커선이라는 거죠. 주력 선종인 중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이하 MR 탱커선 수요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MR 탱커의 용선료는 연초 대비 54%나 상승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해운사의 실적도 급격히 개선이 되고 있죠. 주요 석유 제품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기존 수입국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선방의 운항거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 좋네요. 운항거리가 늘어나면 배를 크고 더 크게 만들어야죠. 실제로 올해 영국의 클락슨은 해상 물동량이 전년 동기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항거리를 강화한 물동량 증가율은 10%로 추정이 되고 있죠. 증가율 10%로. 해운지표 개선과 이로 인한 해운사의 수익성 개선은 결국 선박 구매로 연결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죠. 자, 2021년 매출액 2.8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117억이었죠. 2022년 올해는 460억으로 줄고 매출은 3조까지 늘어나죠. 내년은 4조까지 매출액이 늘고 영업이익이 2천억까지 늘어나는 그 터닝포인트. 따라서 현대 미포조선은 일단 4조대 중반인데 5조대까지는 볼 수 있고
10만 원이 넘어갔을 때 일단 조정을 받은 다음에 10만 원 이하에서 사서 15만 원까지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 일단 한 번은 팔아주고 가격이 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내려오면 10만 원이 깨지면 그때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러한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좋은 유럽 에너지 위기의 쇠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태광, 그렇죠? 한국카본,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에너지 관련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혜를 미치는가를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과드리고 싶은 건 우리 카페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 제가 조선업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었다기보다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이 좋은 실적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노안이 놓쳤다. 너무 2차 전지나 그렇죠? 이런 것들로 너무 시장에 이 시각이 가면서 물론 터지지는 않았지만 방어력은 굉장히 좋았지만 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잡지 못한 점은 제가 반성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말의 마지막 저녁입니다. 네, 좋게 좀 공부들 열심히 하시고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대박의 하루, 대박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